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간만에 좀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이랑 집이라 푹 쉬면서. 하면 순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지역구도 오랜만에 좀 챙기기도 하고 편하게 잘 보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순천 민심은 어떻습니까? 설에?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많이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여든 야든 정치 자체가 왜 이거밖에 못하나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잘 못하는데 뭐 그 야당 대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뭐 사법 리스크밖에 얘기가 안 나오냐.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설 민심에 대한 예하 평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자, 난방비 문제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킹스맨에서는 난방비 등 민생 얘기 먼저 하고 정치 현안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난방비가 급격하게 사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작년에 썼던 것보다 뭐 30-40% 이상 뭐 엄청 오른 거 아니냐. 특히 또 최근에 춥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가스 그 원재료 가격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묶어뒀던 상황인데 그 인상분이 한꺼번에 지금 분출되는 모습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난방비 급등 원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던데요. 네, 이게 이제 뭐 한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이 요금을 좀 많이 묶어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 공사, 공공기업, 공기업 이런 데서 이제 적자가 많이 누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형태로밖에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원재료 가격 상승 정도는 우리가 좀 반영을 어느 정도는 좀 해나가는 자세들도 필요하고 다만 동시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듯이 취약계층일수록 그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에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 더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분들은 뭐 가격 솔직히 이거 전기요금, 가스요금 좀 올라도 별로 못 느끼고 지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난방비 지금 급등 원인 중에 그 얘기했거든요. 액화 천연가스나 LNG 가스 이게 돈이 많이 올랐어요. 네.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올해 그 요금들이 더 오를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1년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고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LNG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다고 해요. 지금 거의 보니까 3대 에너지, 원유, 석탄, LNG 합쳐가지고 지금 역대 최대치를 수입액 자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난방비 대란이지만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올 여름쯤에는 또 냉방비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부분이죠. 자, 뿐만 아니라 줄줄이 물가 상승이 예고돼 있습니다. 설 연휴 끝나기 무섭게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이거 지금 다 인상된다고 지금 예고가 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내년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거 좀 미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특히 그렇죠. 물가 전체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순천에서 막차 타고 올라와서 이제 용산에서 택시 타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뭐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가 사실 안 잡힙니다. 택시가 안 잡혀요. 네, 택시 대란이 있다 보니까 택시 요금도 좀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전기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원료비 인상이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뭐 이게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인상 릴레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이 2월 1일부터 지금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 4,8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간 할증 이런 건 이미 벌써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버스 요금도 지금 보니까 지하철, 버스 다 한 1,250원에서 1,550원, 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 마을 버스도 한 900원에서 1,200원씩 약 한 300원씩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따릉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인데 이거 요금도 인상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 연간 회원권 끊어놓고 쓰는데 하루 2시간 기준으로 원래 한 연간 4만 원인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해 적자가 103억까지 됐습니다. 이게 또 막 자전거 어디는 많이 있고 적게 있고 막 옮기고 수리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릉이 요금도 조금 현실화가 될 거다 보입니다. 그 따릉이 자주 애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 네. 우리 댓글에 혹시 이준석계라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운동을 따로 잘 게을러서 못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이대남들 따릉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대남은 아니고 이제 뭐 곧 40대 아저씨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이 따릉이 자전거 타는데 뭐 나이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예. 자,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이 물가가 자연스럽게 다시 또 오르게 될 건데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시키는 게 민영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영화를 막기 위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막 적자폭을 끝없이 쌓아놨다가 갑자기 이거 도저히 공공에서 운영 못하겠다 뻥 터뜨려서 민영화하고 이렇지 않게 위해서 이게 현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게 또 통화요금,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또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아마 재정 당국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난방비 추경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것도 뭐 이재명 방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위 80% 그러니까 상위 20%를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난방비를 보전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요금을 올리는 어떤 취지랑 또 어긋납니다. 이게 우리가 적자폭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좀 현실화하자.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걸 결국은 이제 요금은 올리고 결국 이거를 일반 세금을 가지고 다시 메꾸자 이런 얘기가 되면은 요금 인상의 취지 자체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주장하는 횡재세 이거 지금 유럽연합이나 영국 전 세계로 지금 확산 중인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특히 우리나라 정유사 같은 경우들이 비판받을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유류세도 좀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본인들이 걷어야 될 세수까지 좀 포기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뭐 기름을 더 소비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결국 그게 정유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그러니까요. 뭐 성과급을 1,500%를 한다느니 뭐 지금 잔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이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횡재세 뭐 항상 다 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반대로 그러면 손해 보면 정부가 다 메꿔주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일부 어떤 국가의 조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설 연휴 기간 동안 생각을 이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출마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요? 네, 이게 뭐 출마하겠죠? 이래놓고 안 하면
더 이상하나요? 좀 그렇잖아요. 뭐 네. 당사까지 뭐 예약을 네. 하고 그러셨다니까 네. 뭐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지켜볼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봤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출마를 안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일단 너무 끌었어요. 시간을 끌었다. 예, 여기서 저 사실은 고민해봤는데 안 할래요. 이러면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많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출마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장고를 했는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만났고 자, 이 측근들하고 얘기를 했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처럼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후보들 각각의 입장에서 주목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애매함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애매함이 빛을 발한다. 네, 완전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비윤이거나 반윤이거나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이번 정부의 단일화 공신 겸 인수위원장이었다라는 그 포지션이 처음에는 너무 애매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 또 의외로 너무 막 그 윤심 경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무난함으로 지금 약간 비춰지고 있는 애매함이 더 부분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는 좀 별론가 했는데 생각보다 결선 경쟁력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요새 안철수 캠프 막 신났거든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할 거냐를 봐야 될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거의 살얼음판 걷기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은 이제 추우니까 얼음이 깡깡 얼었겠지만은 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살얼음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살얼음판이었죠. 그 나경원 전 의원은 지지층은 거의 다 친윤 지지층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친윤은 핵심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성공을 바라지만 요즘 윤핵관들이 하는 거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해가 돼라고 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당원들한테. 그거를 지금 앞으로 3월 8일까지 거의 그래도 한 달 이상 남은 네. 긴 시간을 그 줄타기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핵심이고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줄에서 한번 떨어지기만 하면 또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부분이라서 아무튼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각각의 생각됩니다. 입장이 좀 다른데 네. 하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거든요. 그렇죠. 자, 결선 투표제로 갔을 때 지금 여론조사를 오늘 우리 YTN이 했던 게 몇 개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보니까 그냥 쭉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보면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김기현 25.4, 안철수 22.3이니까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고 나경원은 16.9니까 약간 떨어지는데 네.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보면 안철수, 김기현이 안철수 49.8 대 김기현 39.4예요. 이거는 오차범위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선으로 갔을 때 정말 그러니까 찐 친윤 당원들. 그러니까 대통령 이건 아직 당원 아니죠. 지지층 조사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면 무조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지지층 빼고는 생각보다 후보의 인지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지도가 더 높다. 뭐 안철수 의원은 인지도는 깡패 표현은 좀 그렇죠. 우리 아침 인지도 매우 높은 인지도가 매우 높으신 분이니까 대권 후보였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결선까지 갔을 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YTN 의뢰로 엠블레이 퍼블릭이 조사한 22일부터 23일간 조사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네. 출마하지 않겠다 고민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정치 생명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치 생명이 잘 안 끝나더라고요. 또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또 부활하시더라고요. 뭐 오세훈 시장 부활하고 이런 거 보십시오. 게다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이 아니라 여야 통틀어서 여성 중진 중에 이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탑급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총선 이런 부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흐름이 돌고 도는 거니까 세상 일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내용은 잠시 위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장해찬 청년단 이사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줄줄이 들려오는 정치권 관련 재판 소식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7일에 있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네요. 네, 사실 공수처가 워라벨이 너무 좋은 직장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는 얘기들, 비판들이 뭐 정치권 안팎에서 없지 않은데요. 1호 공수처 1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1호 사건 자체가 뭐 임팩트가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말씀하신 대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퇴직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죠. 예. 거기 이제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당연히 꽤 큰 상황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육감 임기가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재밌는 거는 무죄가 나온다면 공수처 뭐 사건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것도 이거 뭐 이렇게 하냐라는 또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양자 모두에게 꽤나 중요한 건곤일척의 한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2월 3일 날 판결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쟁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관련 어떤 사건들이 있죠. 정경심 교수 사건들이 있고 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그렇게 치열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여론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처벌이 가해지고 하면은 가족 전체가 사실상 처벌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게 동정론 쪽으로 갈지 아니면 또 이거 지금까지 뭐 본인이 떳떳한 것처럼 책도 쓰고 막 하시더니 이거 결국은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뭐 사필 규정 형태로 갈지 지금 특히 야권의 사법 리스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우리가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추이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마 구형은 됐고 2월 8일 날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는 첫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뇌물죄가 원래 형량이 되게 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억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형이 엄청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억 이거를 퇴직금이랑 산재보상금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형도 꽤 세게 나올 수 있고 이 높은 형량이 지금 대장동 재판 받고 있는 그 본류들 있잖아요. 대장동 일당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50억 거냐. 클럽들한테. 그렇죠. 50억 클럽들도 있고 이제 그 뭐 김만배를 비롯한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까지가 또 뭐 관전 포인트고 나머지 50억 일당들에 대한 수사도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이고 검찰에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일반적인 사건이면 당연히 영장 청구를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의 어떤 스캔들이라면은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역시나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을 거의 쓸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노웅래 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도 그냥 뭐 어찌됐든 먼저 청구하느냐인 거고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습니다. 법원 가서 승부해 봅시다라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당대표니까 뭐 그 정도겠죠. 예, 짧게 이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천원 당원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 그 우리나라가 당비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갑자기 당원이 막
팬덤 때문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말부터 해가지고 개혁의 딸들 줄여서 뭐 개딸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당에 막 들어오십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분들이 아니 너무 당 운영에 센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또 천원 제기를 내고 뭔가 하시는데 당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 그렇죠. 말씀을 한 천 원 거네요.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갑자기 당 운영이 그 사람들 위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당대표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네네. 이게 과연 옳으냐. 오히려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당원들 체계를 좀 잡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국민의힘은 당비 얼마입니까? 1,000원 저희도 아니에요? 1,000원이에요. 저희도 1,000원인데 똑같네요. 제가 실제로 당에 들어보니까 1,000원을 받으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답니다. 뭐 가끔 가다가 뭐 문자도 보내주고 뭐 하고 하잖아요. 네네. 또 거기 뭐 계좌이체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건데. 싸긴 싸네요. 네, 싸기는 싼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돈의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또 우르르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보면은 막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막 특정 세력에서 가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니까 특정 세력에 너무나 집중된 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